네, 언택트 시대 나의 하루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그 밑에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가 부제를 조금 붙여봤어요. 저도 7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부부가 같이 비즈니스 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시간을 쪼개 쓰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정말 공감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시간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여서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부제를 좀 적어봤고, 언택트도 왔고, 그리고 또 3월에 바뀌는 보상이 우리에게 들이닥쳤고, 근데 사실 내가 해야 될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대량 액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사실 개인의 역량을 조금 더 많이 강화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보잘것없지만 해왔던 것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마이스토리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킨 만나기 전에 온라인 자영업 했었고요. SNS로 꾸준히 저를 브랜딩하는 사람이었고, 이 밑에 HK팸이라고 보이시죠? 저희 딸아이의 태명이 선희 짝꿍 해서 희꿍이에요. 그래서 희꿍이네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를 유통하고 싶었던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몰랐던 26살짜리 초보 엄마가 갖고 있었던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인스타로 무언가를 팔려고 SNS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SNS 특성상 만들어진 모습도 있겠지만 저의 그냥 일상, 저의 집, 저의 하루, 저의 일과예요.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관종이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영향력 많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아는 거 있으면 나눠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 원래 되게 관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팔로워가 굉장히 많이 천천히 늘어났고 제가 4년, 5년 동안 만들어낸 도구예요. 한 번에 빵 뜬 거 아니고. 그래서 꾸준히 저를 브랜딩 하는데 굉장히 애썼고, 이걸 가지고 갑자기 제가 온라인 자영업을 시작했잖아요. 제 Y를 먼저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썼어요. 뉴스킨을 하면서 다들 Y를 찾으시잖아요. 제가 되게 감성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겉멋이 들어가지고. 모든 계절이 아름다운 집 앞의 산책로는 유난히 봄에도 눈부셨는데 벚꽃길이 끝도 없이 펼쳐지던 그곳을 거닐다가 유독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곳에 사랑하는 우리 딸을 앉혀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소중히 해야 될 그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서 카메라에 담아내기 바빴다. 어, 사진 찍기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아직 말이 서툴었던 내 작은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랑하는 또 다른 존재, 신랑이죠. 신랑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벚꽃길을 퇴근하면 깜깜해지니까 그 깜깜한 밤이 아니라 빛이 드는 조금 이제 카메라에 사진을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빛이 들 때가 예뻐요. 그래서 빛이 드는 그 순간에 함께 거닐려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랑이 그냥 딱 2시간만 빨리 퇴근하면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진상이고 얼마나 신랑을 사랑했냐면 저희 신랑이 원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였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회사였던 게 휴가 하나를 일주일로 나눠서 쓰게 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휴가 하나를 하루에 2시간씩 빨리 퇴근하게. 여기서 써놓은 대로. 2시간씩 빨리 퇴근해서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중간중간 가족 사진 보이시죠? 이게 희꿍이와 벚꽃이라는 태그로 검색을 하면 제 사진만 나와요. 제가 희꿍이라는 하나의 브랜딩을 한 거기 때문에 딱 2시간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하던 삶은 그냥 2시간만 있으면 되는 삶인 거예요. 좀 슬프다. 또 이렇게 써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이때 뉴스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던 건 자영업. 굉장히 컨디션 좋고 행복한 얼굴인데 이 후리스를 피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월 3천을 벌었습니다. 직장인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왜? 제가 되게 자존감도 높고 자기애가 큰 사람이라 나 직장인 월급이 사실 얼마인지 몰라요. 한 3, 400 되나요? 한 4, 500 되나요? 나는 그럼 중간 한 400 정도 할게요. 나는 400만 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일단. 그거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는데 9to6 매여 있는데 쎄빠지게 사장처럼 일해도 400이고 하루 종일 방탄소년단 생각하고 있어서 400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직장인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일한 만큼 받으려면 자영업 해야겠다. 아는 게 ES 4분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선택했을 때도 사실 그냥 이런 마인드였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해서 200, 400 버는데 이거 벌려고 16년 들이는데 뉴스킨 6개월 하고 돈 안 벌린다 가버리는 게 말도 안 된다. 뭐 잃을 것도 없고 리스크도 없으니까 그냥 시간 투자해서 알아보자. 똑똑한 신랑이 먼저 알아보자고 했고 저는 돈 투자해야 돼? 아니래요. 그거 하나 점검하고 그냥 현경사장, 저한테 뉴스킨을 소개해준 현경사장님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실 뭐 사업자가 된지도 모르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경사장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고깃집 알바하다 만난 언니였고 제 웨딩 플래너였어요. 그래서 현경사장님을 만나서 참 감사하게 뉴스킨 비즈니스 만나서 같이 이렇게 건강한 그룹 안에서 또 성장하고 있고 제가 빨리 눈치채서 참 감사했던 게 말로 하는 사업 아니라 발로 하는 사업이었구나 뉴스킨. 외출이 매출이고 내가 소비자 자산 진짜 빠른 시일 안에 뉴스킨이 나한테 준 골든타임 안에 빨리 안 만들면 난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골든타임 내가 딱 결단한 그 순간부터 골든타임인 거 아시죠? 뛰어야겠다. 내가 해야 할 것들 보내는 하루, 내 스스로에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 보내야겠다. 인정된 하루 보내야겠다 해서 저의 스케줄로는 늘 이렇게 그냥 꽉 차 있어요. 사람을 못 만나는 때에는 개인 시스템으로, 팀 시스템으로 꽉꽉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아까 요거 했었잖아요. 자영업. 아니야, 인스타. 요거를 저는 사실 코로나가 안 왔으면 감히 그냥 예측하건데 그냥 좀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뭐 틱톡, 지금 릴스라는 것도 인스타에 갑자기 생겼죠. 근데 코로나가 왔고 우리는 2021년 아니라 2025년에 갑자기 왔잖아요. 브랜딩이 불가피한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요 순서거든요. 브랜딩 한 다음에 마케팅 한 다음에 세일즈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세일즈를 먼저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마케팅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막 이렇게 제품을 팔려고 하니까 당연히 잘 보지 않죠. 브랜딩은 사장님들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셔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코어 컨텐츠로 내 스스로가 재밌고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그래서 뉴스킨 하는 홍선이 말고 홍선이가 하는 뉴스킨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 이게 그냥 브랜딩이고 마케팅은 그냥 이건 제 생각에 안 사면 너 손해야.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약간 머리를 쓰는 게 더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뭐 선진 판매. 우리는 그래서 마케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능한 게 세일즈. 값을 받고 상품을 파는 거. 사실 브랜딩이 되고 마케팅이 되면 세일즈는 우리 알아서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원하잖아요. 세일즈는 그냥 알아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박혜영 믿고 쓰는 소비자가 엄청 생기는 거죠. 박혜영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믿고 쓰는 브랜드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지 마라, 카피하지 마라,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만의 단어를 만들고 그 키워드로만 마케팅하라 라는 말을 제가 유튜브에서 주워 들었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출처는 못 밝혔지만 인블류,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를 올리원 브랜딩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가 똑같은 키워드로 브랜딩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뉴스킨 박혜영이라고 쳐서 유튜브에서 되게 좋은 뭐 데몬 영상을 본 거예요. 이 사람 되게 괜찮다. 인스타에도 있나? 해서 인스타에도 뉴스킨 박혜영 쳤는데 나와. 그럼 DM. 혹은 블로그에서 뭐 희꿍이네를 봐가지고 이 사람 되게 괜찮다 해서 유튜브에서 쳤는데 또 나와. 이렇게 올리원 브랜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사장님들이 브랜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브랜딩 하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들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저는 TR90으로 성장했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TR90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따 뒤에서 말할 거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부터 해요. 요요가 오진 않지만 요요 오면 안 되고 우리는 더 좋은 인상을 매일매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소비자는 오늘 내가 인스타에 올린 거 내일 또 보면 짜증나거든요. 위에 어저께 올렸던 거 또 보네. 왜냐면 롤러코스터 타듯이 빠르게 소비하잖아요.
제가 TR90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그냥 심플하게 데모날 사람 찾으려고 집중해서 명단을 찾아요. TR 할 사람을. 우리 데모할 사람 있어야 되고, STP 할 사람 있어야 되고, 초대할 사람 있어야 되고, 사업 전달할 사람. 그렇게 해서 나랑 사업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런 명단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명단을 확보하는데 TR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TR 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코로나 터져서 저는 더 좋아요. 인바디 다이얼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만나요. 최소한 매일매일 소통하고 3일에 한 번은 전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도 내가 탱코어에 매일매일 채울 수 있는 관계 형성, 신뢰 형성, 소비자 관리할 것들 다 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TR 소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괜찮나요? 제가 TR90 임상은 아니고요. TR90이랑 TR9를 합친 임상인데 홈트로 만들었어요. 하루에 30분? 그리고 체력이 점점 좋아져서 유산소 30분, 뭐 근력 30분 해서 그냥 근육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되게 잘 먹고, 그냥 잘 쉬고, 그냥 잘 먹어서. 저 되게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먹어야 몸이 좋아지는 게 맞아요. 제가 진짜 잘 먹으면서 파마넥스로 진짜 몸을 되게 좋게 만들었는데 괜찮나요? 저희 경원 사장님, 신랑인 경원 사장님과 저의 2019년 4월 처음 TR 할 때 몸이 이랬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1년 후의 임상이에요. 아마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1년 후의 임상인데 그러고 나서 그냥 몸을 좀 더 좋게 만든 거. 물론 저도 1, 2kg씩 쪘다 빠졌다 하지만 사실 인바디 상으로 크게 1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진으로 뻥쳐봤자 직접 만나면 소비자들 다 보는데 뭐하러 뻥치겠어요. 그쵸? 그래서 소비자가 나를 직접 봤을 때 선희 씨 얼굴 진짜 조그맣네요. 아, 몸 진짜 좋으시네요. 진짜 빠진 거 맞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저는 진짜 매일 매장 관리 소홀히 하지 않고 매일매일 임상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R90이요. 진짜 빠른 변화가 나오죠. 15일, 제 트라이얼 소비자는 25일 만에 8kg를 뺐어요. 체지방으로만, 남자분이. 너무 신기하죠? 빠른 변화가 나오면 소비자들은 빠른 제품력을 확인하고 그럼 뭐가 생겨요? 확신. 이거 진짜네? 그럼 소개해주죠, 신나가지고. 소개하면 뭐예요? 85,000원 받잖아요. 그럼 신나죠? 그럼, 진짜 돈 되는 거 맞네? 많이 소개해서 LOI 통과하고 저는 TR90을 통해서 AR로 100건을 1년째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ARO로 한 15,000 GV 뜨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합니다. GV도 안정화되고 더 소름 돋는 게 이게 반복 복제 가능한 도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우리 사업도 똑같잖아요. 내가 한 명 만드는 방법 알면 한 명 만드는 방법을 내 파트너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DNA 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임상낼 수 있는 레시피를 갖고 있고 제가 빼받고 제가 이런 몸을 만들었잖아요. 전 아직도 파트너 사장님들 진짜 가끔 가다가 진짜 선희 사장님 저 이거 인바디인데 한번 봐주세요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양 다 짜줘요. 그렇게 해주거든요. 제가 TR로 얼마큼 성장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 예시 갖고 온 건데 작년이요, 작년. 올해 아니고 2019년에 현경 사장님이 이제 뉴티멜리트니까 뉴비트 두 대를 사무실에 놓을 수 있는 기회로 그냥 369 프로모션을 그냥 다 같이 프로모션 집중하자고 369 프로모션을 DNA 안에서 해주신 거예요. 뭐 3세트 하면 이거 주고 6세트 하면 뭐 이거 주고 9세트 하면 이거 주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몇 세트 했을까요? 몇 세트 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 한번 써봐 주세요. 몇 세트? 몇 세트? 20세트. 민정 사장님 20세트라고 해주셨어요. 20세트, 40세트, 18세트. 재밌네요. 50세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하고 싶으신 거 지금 치시는 거죠? 그 세트 지금 하시면 돼요. 자. 제가 3월 16일부터 이게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3월 31일까지인데. 현경 사장님한테 갑자기 난 DNA 이하의 가장 큰 지분을 넣을 거야. 파이팅! 미쳐가지고 다음날 해가지고 제가 30개 했어요. 30개 해서 그때 AR로 100건도 걸었고 제가 이게 PPT가 빠졌는데
이번에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했고, 이거는 오하왈이라고 하는 윈윈 서울에서 진행하는 그냥 오늘 하루 활동을 공유하는 건데, 지금 뒷부분에서 잘 안 보이는데, 뒤에 막 빅맥 세트도 있고, 막 피자 한 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왜 준 거냐면, 여기도 써있죠. AR로 5건을 매달 걸면 주기도 하고, 초대, 5클럽, 10클럽 이런 걸 해요. 됐어, 엄마 갔다 현경 올게. 사장님이 갔다 5클럽 올게. 아빠 몇 축하드려요 시에 갈 건데? 하고, 누가 음소거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현경 사장님이 5클럽 축하드려요 하고 보내준 저번 주에는 제가 10명 초대했어요, 10명. 20명한테 돌려가지고, 원래 반타작인 거 아시죠? 10명 초대해가지고 유일하게 10클럽 해가지고 또 제가 명예롭게. 왜냐면, 저는 팀이 준비한 시스템이 비전이 되는 자리가 되려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리가 비전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대를 안 하면 이 좋은 걸 나만 보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초대에 목숨 걸고 ARO에 여전히 목숨 걸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택트 시대 왔지만 해야 되는 거 똑같다는 말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AR로 더 걸어야 되고 줌으로 초대하는 거 얼마나 쉬워졌어요. 옛날에 선릉까지 제가 새벽 4시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티켓팅 했는데 제가 선릉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정말 쉬워졌잖아요. 사람들 조인시키기에. 저는 더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래 했던 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도구는 단연코 TR입니다. TR에 집중하세요, 사장님들. 3월에 바뀌는 보상 때문에 더 TR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TR에 집중하면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제가 드디어 제 하루 일과표를 갖고 왔는데, 너무 창피해요. 제가 진짜 체계적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하다가 이렇게 윈키아라고 하는 제가 5만 원짜리 다이어리를 샀어요. 다이어리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봐요. 사장님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윈키아라는 걸 한번 사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검색하시면 나올 거. 오늘 제가 여기서 티업하진 않을게요. 이걸 파는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저도 절대 매일매일 못하지만 거의 변동이 없어요. 2년 동안. 5시, 6시에 기상하는 거는 제가 피컨트롤 먹으려고 소비자였을 때 습관화 시킨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을 빨리 자고 싶어요. EBP에서 BA 갈 때는 진짜 새벽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괜찮았는데 이게 장거리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영원히 달릴 수 없어요. 지금은 10시, 11시에 꼭 자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저녁 시스템이 있을 땐 12시 안에 무조건 자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냥 이거 저는 손으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한글에다가 그냥 이렇게 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 못했을 때 시간 관리 처음부터 못해가지고 지금 남은 시간 지금 한 4시쯤에 쓰기 시작한 거죠. 오전에 나 이거 했는데 오후에 해야 될 게 이게 남았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좋게 조금 바뀌었어요. 체계적으로 전날 미리 써놓는 걸로.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실제로 한 것과 전날 써놓은 걸 비교하면서 수정하고 찍 긋고 옆에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략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기 전에 무조건 뛰어나가가지고 저는 행동했던 사람이라 이런 게 없었어요. 명단 짜본 적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하루에 3사람 못 만나면 난 죽는 거 이렇게 EBP, BA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조금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 쓰고 있거든요. 언택트 시대가 오기도 했고 그냥 저의 일과예요. 그냥 인스타 스토리에 계속 노출해요. 근데 습관은 없어요. 저도 막 힘들어 죽겠고 하기 싫은데 그냥 매일매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는 내가 결국에는 비전 있는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선택의 반복이 나를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거 왜 하느냐. 방금 말한 거.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남의 계획에 끌려가기 십상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겠는가? 별거 없다.
이 별거 없다. 이게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이 별거 없다라는 귀퉁이에 쓰여져 있던 작은 말이 저의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어요. 그쵸?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뭘 계획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계획해야지. 저는 아주 큰 그림, 그냥 모든 책을 읽고 모든 그냥 뉴스킨 아닌 강의를 들어도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이미 뉴스킨에서 다 말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성공 시스템이 이 안에 있구나. 인생의 전체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핵심 가치 그리고 내 꿈 리스트 적고 이게 제가 산 다이어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10년, 1년 장준단 목표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쪼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저는 경험해보고 겪는 사람이라 현경사장님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야, 불 그거 되게 뜨거워. 손 넣지마 해도 그래? 직접 넣어보고 뜨거운지 알아야 돼.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이고 진짜 바쁜 사장님들 많죠. 저 사장님 진짜 바빠. 맨날 바빠. 해도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봤을 때 손님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가게가 바쁜 시간도 아닌데 괜히 혼자 진짜 바쁜 종업원 본 적 있지 않아요? 혼자 막 엄청 바빠. 그래서 자꾸 내가 뭐 갖다 달라고 하는 거 까먹고 내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막 혼자 정신 없어가지고 자꾸 불에 손 디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알바할 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뭐지? 부터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제가 직접 했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언제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지 나한테? 아침이 미라클 모닝이 안 맞는 사장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미라클 모닝 하면 막 아프고. 점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녁이 될 수도 있고 확보되어 있는 고정적인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냥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 하는 거고 그 시간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귀중한 시간이어서 저는 스마트폰 단식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1시간 정도 치워놓고 아침 시간을 조금 활용해요. 스마트폰 있으면 괜히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스마트폰 보다 막 1시간 없어져 버리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분간하는 거. 우선순위 정한 다음에. 투두리스트 쓰세요? 근데 투두리스트 쓰지 마시고 투두리스트는 그냥 해야 될 걸 그냥 늘어놓는 거거든요. 투두리스트를 쓰시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우선순위를 매길 때는 중요한 거랑 급한 거를 분간해서 어떤 거 먼저 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중요한 것을 막 치워내듯이 해결하다가 탱코어 쓸 때 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정작 아니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해야 될 거 할 때까지 앉아.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들 하나도 못하고 하루가 끝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닌 사장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 그걸 분간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핵심같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 말고 급한 것부터 해치우는 이유가 저는 핵심 가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 제 인생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최근에 한번 읽었었거든요. 다시 독서 미팅 하면서. 거기에서 핵심 가치라는 단어 키워드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에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한 이유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아닌 이유는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대해도 그게 그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오는 거고, 아무리 루미스파 좋다고 부스트 좋다고 해도 가치를 모르면 사실 좋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1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20만 원이 너무 싼데 루미스파가 500원짜리 가치인 사람이 20만 원 너무 비싸니까 저는 그게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 핵심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게 핵심 가치고 저처럼 제가 전직에 S사분면에 있었던 저 같은 자영업에 있는 사람은 내가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안 되고 나만 찾아야 되고 신뢰를 할 수 없고 나만이 나를 믿고 그게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역량을 개발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B사분면에는 S사분면보다 똑똑하지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평범한 사람이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핵심 가치를 이동하면 저는 핵심 가치 이동시키지 못하면 저는 계속 핑계대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애기 봐야 돼서 우리 많이 드는 예 있잖아요. 김장해야 돼서 애기 봐야 돼서 사실 뉴스킨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 직장에 다녔으면 사장님 제가 오늘 김장하는 날이라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건데 저는 직장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많은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빌려오자면 그냥 핵심 가치가 현실을 결정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건 핵심 가치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수입 능력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잠재력이라는 게 저는 되게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점검. 막 내가 막 투두리스트 적고 중요한 거 급한 거 막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뛰면 죽는 거 아시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 있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어디 있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어디 있는 거 먼저 좀 점검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과의 미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혼자 막 투두리스트 적는 거 말고 향후 5년 후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근데 현 위치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로 5년 후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면서 뛰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이런 걸 다 알아도 결국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책을 막 열심히 아침부터 막 시간 쪼개서 책 읽고 강의 듣고 운동하고 막 그룹 미팅 참여하고 개인 시스템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 안 뛰고 두 발이 집에 막 가만히 있어. 이러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내적 성장과 함께 액션이 있어야 우리가 성과가 나는 일이 뉴스킨이라는 거를 저는 조금 빨리 깨달아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발로 하는 사업. 오늘 하루 내가 하는 것들이 언제나 행동하기 위한 것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에 짜임새가 생기면 사람이 왠지 더 내가 유능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하루, 일주일, 1년을 약간 짜임새 있게 계획을 조금 해보면 내 생각도 되게 또렷해지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되게 활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래서 끝점을 찍어 놓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냥 결국은 내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나의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거. 적어도 내 인생에서 핑계대고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거. 저는 이게 그냥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그리고 뉴스킨 하시는 분들의 Y가 다들 다르지만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를 2년밖에 안 됐지만 조금 발견했거든요.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진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자꾸 핑계대고 스스로 뭘 해야 될지 하루의 일과조차도 짜임새 있게 짜놓지 않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진짜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에너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저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 짜임새가 있는 하루하루를 저는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저의 일과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선희 사장님. 어, 아침